내 목욕을 지켜본 해바라기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정집에는 이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 중에 언니인 큰딸, 24살입니다. 이 큰딸이 화장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원래 화장실에는 장식용 해바라기가 있었어요. 네. 당연히 이때까지는 그게 장식용인 줄 알았는데 그 장식용 해바라기 중간에서 반짝반짝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허. 이상하다 하면서 그 장식용 해바라기를 봤더니 네. 그 장식용 해바라기 뒤편에 휴대폰이 부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순간에 얼마나 저 여성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을까요?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죠. 집안에 누가 설치를 했겠습니까? 집안에 들어와서 사생활 공간에 이제 뻔한 건데요. 일단 그 휴대폰을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휴대폰에는 그 CCTV 그 앱이 깔려 있었다고 하고요. 하하.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실시간으로 샤워실이 촬영되고 있다는 세상에.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꺼지잖아요, 휴대폰이. 네. 그거 꺼질까봐 보조 배터리까지 연결을 시켜놨던 세상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거죠. 예. 아니 그렇다면 안진용 기자님, 저 집에는 저 해당 여성 혹시 혼자만 사는 공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침입해서 붙여놓은 건지 궁금해할 텐데요. 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그 범인의 정체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하. 그 사람은 바로 10년 동안 함께 산 새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게다가 경찰 조사 결과 이 카메라는 화장실에만 부착된 게 아니었는데요. 자매의 동생 방에도 동일한 이 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거실 화분에서도 카메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새아버지는 지난 2월부터요. 무려 6개월 동안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 이후 이 새아버지란 사람 대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전에 우리 김명준 앵커님처럼 할 말이 입이 10개 아니라 100개가 있어도 못하죠.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평소에 내가 큰딸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화장실에 왜 놓습니까? 아니 욕실에 또 왜 놓습니까? 말을 애초에 거짓말인 거죠. 이걸 믿으라고요? 정말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최진봉 교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변명을 하려면 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변명을 해야 되는데 저런 변명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라 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합니까? 샤워하고 거기서 용변 보는 그 장소에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체? 그리고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전화해보면 알 것이고 아이한테 직접 전화하기 힘들면 부인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몰래카메라처럼 저렇게 숨겨놓고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런 변명은 차라리 안 하면 못해요. 본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더 증명해내는 그런 변명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고 네.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친딸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결혼해서 딸이 됐잖아요. 네. 그럼 10년이나 살면 저런 행동을 계속했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일단 경찰 이 조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설치해서 한 6개월 정도 이 촬영한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오래전부터 다른 관련 추악한 범죄는 없었는지도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 진술, 새아버지의 진술을 경찰도 고지고대로 들을 리가 없을 텐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혼 관계죠, 사실혼. 법률혼이 아니고 사실혼. 그것을 이제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한 군데만 설치한 게 아니고 뭐 욕실, 또 딸 방, 거실 세 군데나 설치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서 본인 주장이 그래요. 그 피의자 주장. 그 당시에는 같이 살았었는데 사건 이후에는 이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딸들하고 어머니는 같이 살죠. 예, 용의자만 나갔어요. 세상에 이 새아버지라는 사람은요. 김복준 의원님. 예. 상상만 해도 온몸이 쭈뼛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이 영상을 몰래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판단컨대 이게 설치한 게 한 6개월 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 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아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한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다면 아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여전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관음증 환자에다가 성범죄자입니다. 전형적인. 아하, 네. 이 사람은 치료도 필요하지만 처벌도 받아야 되겠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별거 상태로 내쫓는 형태에서 지금 일단은 끝낸 것 같은데 이건 경찰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구속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은 신고 이후 이 분리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불안 속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저 이 카메라를 발견한 큰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소름이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러한 사람이랑 10년 동안을 같이 살았는지 세상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신의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도 씻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은 더더욱 그렇겠죠. 지금 이 딸들 같은 경우에는 새아버지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된 이 두 피해자, 이 자매의 엄마도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럴 수밖에 없죠.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딸들한테 미안할 뿐만 아니라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네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결국 내 딸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생각이 들면요. 저는 그 딸들한테 미안해서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릴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 딸들한테 이런 수치스러운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들면 네. 스스로도 얼마나 자책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남자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네. 그 딸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도 그러죠. 아이들도 사실은 물론 엄마는 미워한 마음은 있겠지만 왜 저런 남자를 데려와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 엄마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서먹서먹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미안할 거예요. 딸들한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남자에 대한 얼마나 큰 증오감이 생기겠습니까? 저런 걸 알았다면 물론 데려오지 않았겠죠 집에. 네. 엄마 입장에서는 딸들을 지키지 못한 그 미안함과 맞아요. 자책감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 터진 이후 세 모녀가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을지도 몰라요. 미안함, 자책감과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심정 탓이에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사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새아버지의 변명이라고 할게요. 네, 변명. 큰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들어가기 전에 딸이 있나 보려고 그걸 왜 화장실에 합니까? 당연히 이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찰도 일단 기소 의견으로 이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구속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아하. 아까 김북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구속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어쨌건 자기가 만나고 있는 여자의 또 딸들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 입장에서 받은 정적 충격 때문에 지금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유죄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이건 단순히 그냥 불구속 상태로 넘길 게 아니라 구속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재판부도 무슨 여론에 휘둘려서 재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면밀하게 이번 사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